국어 7단원 1차 시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차 시학습을 하기 전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6단원의 마지막 시간으로 알리고 싶은 내용에 대한 광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자 자신이 주제를 정한 후 그 주제에 따라 내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정한 후 그것을 여러분이 스케치 앱을 활용하여서 포스터 광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원인 7단원 우리말을 가꾸어요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7단원에서 우리가 주로 중요하게 공부할 내용은 바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근거를 들어 글을 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첫째,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 점검해 볼 겁니다. 다음, 우리말 사용 실태, 우리말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다음,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해 여러분이 직접 조사를 한 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을 적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어 교과서 238쪽입니다. 오늘의 우리 배움 주제는 자신의 언어 생활을 스스로 점검해 보기입니다. 먼저 대화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딸과 아빠의 대화군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빠, 이번 생선은 뭐예요? 생선이라니? 생일 선물요. 우리말을 그렇게 줄여서 말하면 어떡하니?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안 하면 행노잼이란 말이에요. 헐, 이것도 못 알아들으세요? 라는 딸과 아빠의 대화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딸이 생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죠? 딸은 생일 선물을 생선이라 하는 줄임말로 사용했고 아빠는 그 말을 몰랐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았죠. 다음 이 행노잼이란 말 역시도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줄임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줄임말은 올바른 우리 표준어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 친구들이 요즘에는 좀 더 세련돼 보이려고 또는 뭔가 멋져 보이려고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우리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줄임말을 통해 두 사람이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 피구 경기 중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뭐 배구인가 하고 있겠군요. 자, 대화 상황입니다. 소련아, 너희 모두면 그 정도밖에 못하니 그냥 기꺼나지 그래? 라고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아주 예의 없게 이야기를 했죠. 여학생 표정도 지금 매우 좋지 않아요. 다음 두 번째 대화 상황을 보니 강민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지다, 힘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2번의 상황처럼 얘기할까요? 3번의 상황처럼 얘기할까요? 물론 친구들마다 다를 거고 상황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두 친구의 표정을 보았을 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더 옳은지는 확실하겠죠. 둘 다 말을 했을 때 듣고 있는 두 친구의 표정을 보았을 때 여기 있는 이 남학생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불쾌해하는 그런 말이겠죠. 결론을 얘기하면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은 대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활동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자신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본 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터 게시판에 내가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언어 예절에 어긋나게 대화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첫 번째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한 경험, 두 번째 언어 예절을 지키지 못하며 대화한 경험에 대해서 각각 세 문장 이상으로 해서 각각의 경험을 한번 여러분이 이 학습터 게시판에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국어교과서 240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 240쪽에 언어 생활 자기 점검표가 있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각각의 지금 두 가지 큰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생활 상태에서 첫 번째 기준은 나는 외국어를 사용한다. 외국어란 것은 우리의 말이 있는데도 외국어로 된 말이 있죠. 나이스, 베리 굿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이 있음에도 멋져 보이려고 쓰는 외국어들이 많이 있겠죠. 두 번째, 줄임말을 사용한다. 좀 전에 나왔던 핵노잼, 생선, 생일선물 생선 이런 거죠. 세 번째, 나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말한다. 욕설은 욕이고 비속어도 올바르지 않은 우리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해서 하루를 내가 한번 기준으로 몇 번 정도 사용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이것은 올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말한다. 그리고 2번은 나는 긍정하는 말을 사용한다. 긍정하는 말이란 것은 넌 잘해, 넌 할 수 있어, 역시 넌 최고야 이런 긍정적인 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한다 했을 때 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그 올바른 말들을 사용하는지, 위에는 올바르지 않은 언어생활, 밑에는 올바른 언어생활입니다. 스스로 한번 자기 언어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신의 언어생활 점검이 다 된 친구는 국어교과서 241쪽에 언어생활 자기 점검표를 보고 자신의 언어생활 상태가 어떠한지 질문을 만들어 스스로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각자 나의 언어생활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내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예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언어생활에서 가장 바람직한 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의 언어생활에서 고칠 점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언어생활 점검표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언어생활 자기 점검표를 보고 내가 나의 언어생활에 대해 스스로 던지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자기주도 학습 활동은 붙임 오일 자료를 활용하여서 언어생활 선언문 쓰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 스스로 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이학습터 온라인 계약 게시판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신의 언어생활 점검하기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자기주도 학습 활동 첫 번째는 자신의 언어생활이 어떠했는지 자신의 경험을 언어의 절을 지키며 대화한 경험 3문장, 언어의 절에 어긋나게 대화한 경험 3문장을 여러분이 적어보고 다음 국어교과서 240쪽에 있는 언어생활 자기점검표를 보고 스스로 자기 언어생활을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언어생활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만들고 마지막 언어생활 선언문 쓰기 자료를 여러분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기주도 학습 활동 시작합니다. 뿅!